모덴탈 제약 중앙연구소의 이재도 수석연구원입니다. 조례생협에서 물맑은 치약에 저희가 납품하고 있는데 이런 제품 소개를 할 시간을 주셔서 영광입니다. 저는 2007년 12월에 입사해서 지금 만 17년째로 근무하고 있고요. 주로 제품 개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금호덴탈 제약 회사 소개를 하고요. 두 번째는 치약의 구성 요소를 설명해 드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물맑은 치약의 특징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질의응답 내용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거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추가 질문 사항도 같이 강의 후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성의 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계속 시작할까요? 네, 시작해 주시죠. 네. 그래서 금호덴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PPT는 저희 브로셔입니다. 브로셔 내용이 가장 잘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 회사 브로셔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치약만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 외에는 다른 걸 제조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는 금호덴탈 상호로 1999년부터 OEM 제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OEM 업계에서는 그 품목수가 1위고 제품 개수도 1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최상의 제품을 납품을 하기 위해서 최고의 원료, 그러니까 뭐 프랑스산 실리카, 독일산 비타민 이런 거에 퀄리티에 있는 원료를 최우선순위로 선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물론 17년 차 연구원이지만 저희 연구소장님은 서울대 화학 박사님이시고 CJ 라이온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저 위에도 박사님이 계시고 있고 또 저희 당연히 이게 의약외품이기 때문에 그 제조관리 약사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상근 약사십니다. 그래서 실제 제조 업무를 보고 있고 제품 관리나 제조 관리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객사가 원하는 제품을 빨리빨리 캐치하고 고객이 원하는 제품으로 만족하는 제품으로 저희가 개발을 해서 납품하는 유일한 OEM 회사입니다. 뭐 영역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1990년부터 돼 있는데 1990년도 저희 회장님께서 그 영업하신 걸 기반으로 했을 땐 90년도고 법인으로 봤을 때는 99년도부터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가 중국 광저우의 국제 미용 전시회에 참관을 했고요. 올해는 코스모 뷰티의 코엑스에서 또 참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냥 단순히 OEM 회사로 머물지 않고 저희가 이런 박람회에 참석을 하면서 저희 회사의 기술력과 제품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불의 생협 제품은 아닌데 저희 제품 중에 티타드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티타드 제품이 저희 2024년 3월에 브랜드 평판을 했을 때 치약 브랜드에서 1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브랜드가 1위가 되려면 물론 마케팅을 잘해야 되고 광고도 잘해야 되겠지만 제품이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브랜드 파워 1위 할 수 있을 정도의 제품 품질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는 뭐 OEM 회사치고는 많은 인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약사님, 연구소장님, 저 포함해서 지금 연구소가 총 6명이 있고요. 거기에서 제품 개발, 그리고 품질 관리, 그다음 대관 업무 이거를 모두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연구 중점의 회사로서 그 고객사가 원하는 니즈의 제품을 최대한 만들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시험 의뢰, 시험 분석 이런 거에 서포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칭을 하고 그거에 관련된 안내를 잘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물론 이게 고객님들하고는 관련이 없을 수 있는데 저희가 서울에 있으면서 그 업체에서 원하는 피드백을 바로바로 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납품도 용이하고 저희 나중에 회사 방문하시게 되면 서울이기 때문에 되게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서울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 실적인데 이게 최근 거만 제가 요약을 했고요. 원래는 되게 많습니다. 그중에 최근 거 위주로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저희가 시리니 치약이랑 과산화수 미백 치약으로 폰법 허가를 완료해 놨고요. 그리고 DL 피롤리동 카르본산 나트륨을 함유하는 치약 조성물 특허 이렇게 해가지고 특허 하나 받아놨고 이 특허가 불의 생협의 물 맑은 치약에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불의 생협이든지 금호덴탈이든지 이게 특허가 적용된 제품이라고 저희가 광고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포뮬러 자체가 물맑은 치약의 포뮬러 자체가 특허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1450 고불소 치약을 등록을 해놔서 요즘에는 또 거꾸로 옛날에는 무불소 치약이 유행이었지만 지금 일반적인 뭐 치과나 치과 선생님 뭐 아니면 치과 마케팅 뭐 이런 쪽에서는 고불소 치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1450ppm 고불소 치약도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저희 21년도에 기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OEM을 벗어나서 자체적인 제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 제품, 그래서 자사 제품을 구치 전용 치약 개발을 했고 22년도에부터 저희가 이 티타드 아까 브랜드 파워 1위 제품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게 22년도에 개발을 했는데 1년 만에 1년 지나고 2년 만에 브랜드 파워 1등 하는 제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천연 유래 치약, 비건 인증 치약을 이렇게 개발을 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나중 얘기지만 두레생협에서 이 치약에서 업그레이드를 요구하면 더 천연유래 가깝게 아니면 실제로 비건 인증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레시피를 바꿀 수 있도록 준비는 만반히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과산화수소 미백제 1.5%랑 2.8%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질산칼륨 시리니 치약도 개발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케미컬 원료로 기반으로 한 주성분이기 때문에 두개성에는 맞을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기능성 치약에도 지금 고객사가 원할 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는 수출을 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그 좀 환율 문제나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좀 수출을 못 하고 있는데 한 2년 전에는 중국에 200만 개 수출한 적이 있고요. 작년에는 말레이시아나 그 홍콩 이런 데 수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서 제품이 좋지 않으면 이게 수출이 안 됩니다. 이게 저희 그러니까 해외 바이어도 네이버 같은 사이트에서 충분히 검색을 한 다음에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로 와가지고 제품 개발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금호덴탈이 만약에 품질이 좋지 않다면 외국 바이어가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격 싼 거보다는 검증된 품질, 검증된 제품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설비를 갖고 있고요. 고객사가 원하는 때 납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교반기, 충전기, 포장기를 갖고 있습니다. 교반기는 3.5톤, 그러니까 3,500kg, 3톤, 3,000kg 그렇게 메인 교반기를 갖고 있고요. 충전기는 세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3,000개 정도 충전을 할 수 있고요. 하루에 한 2만 개 정도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평균 라인을 2개를 돌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5만 개, 6만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 맑은 치약처럼 뭐 1만 개 주문이 오거나 2만 개 주문이 오면 다 하루 만에 제조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여드리는 건 그냥 자사 제품 소개입니다. 이게 자사 제품을 만드는 이유가 저희가 이런 식의 제품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여기를 참고하셔서 이렇게 뭐 4만의 제품을 만드셔라 이렇게 안내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직접 소비자한테 파는 제품은 아닙니다. 이 제품을 가져다가 판매하는 소매 업체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파는 거지 금호센터에서 직접 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아침용 치약, 뭐 구취에 하고 충치 예방, 불소를 넣어서 충치 예방을 하지만 그래서 아침에 사용하는 시원한 구취 제거 치약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잇몸질환 성분을 강화해서 전용용 치약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고 프로폴리스 중에서 최상급이 브라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브라질산 프로폴리스를 1.5%밖에 못 넣지만 비싸서 1.5%로 는 브라질산 프로폴리스를 넣고 있고 둘의 생각 거는 국산 2%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둘의 생각 게 더 진하긴 합니다. 그리고 스케일링 치약이라 해서 이게 뭐 스케일링을 할 필요 없다 그게 아니고 이제 스케일링을 할 횟수를 줄여주는 뭐 치석 케어 치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2년 전에는 향수 치약을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향을 진하게 해서 우리도 외국 치약처럼 향수 치약으로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향을 진하게 해서 뭐 만들었던 치약이 뭐 자연을 품은 향기 치약이었었고요. 어린 치약도 천연 과일향 써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어린이 치약을 안 갖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린이 치약은 지금 제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펌핑 치약은 개발만 한 상태고 LG 그 펌핑 치약 보고 저희도 따라서 개발을 해봤는데 이건 개발만 한 상태로 시제품은 없습니다. 이건 스틱 가글이라서 저희도 이거를 시생산만 해보고 대량 판매는 아직 못 해봤는데 옆에 보시면 이렇게 포가글이 있었습니다. 이게 포가글 그러니까 그 정관장 뭐 에브리데이처럼 이렇게 홍삼 짜먹는 홍삼처럼 가글도 이렇게 한 포씩 해가지고 틱으로 갖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뜯어가지고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편하긴 한데 이게 또 가글은 사람마다 취향의 맛이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근데 그 취향을 맞춰주기 위해서 여러 제품을 만들기 좀 무리가 있어서 이렇게 두 제품만 한번 만들어 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자꾸 브랜드 파워 자랑을 하는데 이거 말고 네, 이게 가장 자랑스러운 저희 성과라서 예. 그래서 저희는 고객사가 원하는 제품을 잘 만들어 드려서 고객이 좋아하는 제품으로 1등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둘의 생명의 물맑은 치약도 저희가 잘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제품이 계속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회사 소개입니다. 다음은 치약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치약이 뭐냐, 뭐 이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치약의 역사, 뭐 치약에 필요한 구성 요소, 이렇게 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치약의 역사를 보시면, 뭐 이집트 뭐 벽화에서 뭐 치약을 같은 거를 사용한 흔적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나 인도에서도 치약 같은 거보다는 치아를 닦는 물건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형태의 가장 유사한 치약은 루이 15세 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렇게 튜브에 담아서 짜는 치약, 이거는 콜게이트사에서 처음 개발을 했고요. 1890년도에 콜게이트사에서 개발을 하고 이런 형태의 치약이 이제 지금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건 세계의 역사가 그렇게 되고요. 한국에서는 6.25 이후에 럭키화, 그러니까 뭐, 럭키 금성, 옛날 럭키 금성의 럭키죠. 그래서 지금 LG인데, LG 럭키 치약이 나왔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치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치약 역사하면 럭키가 먼저, 그러니까 럭키 치약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요 LG에서 만든 우리나라 치약 역사를 보면 LG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치약 역사랑 일치하기 때문에 중간까지만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춘향아,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서방님, 한양 가시더라도 이렇게 작을 수시옵소서. 잠깐만. 한양가는 이도령에게 춘향이가 주는 작별 선물이 치약이라니? 치약이 그 정도로 귀한 거야? 하고 놀라셨나요? 하지만 하루 3번 우리 곁에 늘 함께하는 치약이 옛날엔 부유층만 쓸 수 있는 귀한 물건이었다는 말씀. 오늘은 우리나라 치약의 역사에 대해 재미있게 알아볼까요? 먼저 치약이 없던 조선시대, 사람들은 나뭇가지로 만든 이쑤시개나 소금을 이용해서 양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금조차 당시에는 너무 귀해 모래로 이를 닦기도 했습니다. 19세기 말에 들어 일본에서 만든 가루치약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됐는데요. 이것도 궁궐과 고관대작집에서나 사용할 수 있었던 아주 귀한 물건이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튜브 형태의 치약은 바로 1950년대에 미군이 사용하던 미제 치약이 시장에 아름아름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차차 알려지게 됐습니다. 최초의 국산 치약인 럭키 치약은 1954년 LG 생활건강의 전신인 라키화학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럭키 치약의 개발에는 칫솔과 얽힌 사연이 있었는데요. 당시 라키화학은 플라스틱 머리빗, 비누값, 칫솔 등을 만들어서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칫솔만 잘 팔리지 않았는데요. 국내에서 구할 수 있던 치약이 값비싼 미제 치약뿐이기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치약을 만들어서 칫솔과 같이 팔면 판매 부진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시작으로 라키화학은 치약 개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바야흐로 한국 치약 산업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버터 먹는 미국 사람이 쓰는 치약과 김치 먹는 한국 사람이 쓰는 치약은 달라야 한다며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는 맛을 찾기 위한 갖은 노력 끝에 탄생한 럭키 치약. 미제 치약의 3분의 1 가격으로 출시된 럭키 치약은 출시 3년 만에 미제 치약을 누르고 1위에 오르며 국산 치약의 대중화 시대를 열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를 거쳐 치약은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고 1인당 연평균 치약 사용량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던 1950년대에서 1980년대에는 192g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치약 생산에 뛰어들었고 판매 경쟁도 점점 치열해져 갔죠. 치약에도 차별화가 필요하던 그때 기능성을 내세운 치약들이 시장에 새로 등장하게 됩니다. 기존 치약 제품들이 불소를 넣는 등 충치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럭키 치약으로 오랜 선두를 점하고 있던 럭키는 충치는 물론 잇몸 질환까지 막아주는 새로운 발상의 치약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제품이 바로 대한민국 전 국민이 아는 깨우는 치약 페리오. 잇몸을 뜻하는 페리오돈탈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름이었습니다. 방금 유식했어. 이렇게 잇몸 질환을 예방해준다는 약용 치약의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페리오는 이후 미백이나 치석 제거, 구취 제거 같은 다양한 기능성 치약의 시대를 연 주역이 되었습니다. 페리오 치약은 1998년부터 지금까지 국내 치약 점유율 1위 자리를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각각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LG에 관련된 광고성 내용으로 지켰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치약은 무엇인가 이렇게 사전적 의미랑 그 약사법상 의미가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국어 대사전에는 치약 이를 닦는 약이라고 되어 있고요. 의학 외품에서는 그 예방 목적으로 하는 그 치약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의약외품 치약제 표준 제조 기준에 보면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하고 구강청결, 치아, 잇몸, 구강 내의 질환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치약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치약의 어떤 성분이든지 이를 닦기 하는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무조건 치약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치료다 그러면 치약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치처럼 잇몸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로 이렇게 의약품, 의약외품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약은 예방 목적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형은 페이스트제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치약 형태가 페이스트제고요. 그래서 액상 치약도 있을 수 있고 겔타입 치약도 있을 수 있고 환제란 가루 얘기하는 그래서 가루 치약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정제는 새로 추가됐는데
2년 전부터 있긴 있었습니다. 뭐 고체 치약이라고. 그래서 정제는 고체 치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5가지 형태를 치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 주성분이 뭐 어, 이거는 표준 제조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식약청에서 항상 모든 치약을 인허가 받을 때 임상하고 검토하고 임상하고 검토하고 그러면 업체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식약청도 검토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 자주 쓰는 원료는 그냥 임상 같은 거나 허가로 들어오지 말고 우리 교과서처럼 표준을 만들자. 그럼 표준을 만들었을 때 그 안에 있는 원료로만 사용했으면 특별히 임상에 제출하지 않고 효과가 있다는 거 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인정해 줄게. 라고 해가지고 만든 게 표준 제조 기준입니다. 그래서 표준 제조 기준 안에서 구성분을 고르고 사용하시면 이게 신고 품목으로 간단하게 뭐 보름이면 식약청에서 승인이 나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글씨가 작긴 한데 첫 번째 불소 성분이 있고요. 두 번째 칼슘 성분이 있고 세 번째가 잇몸 질환 예방 성분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치석 케어 성분이 있고 다섯 번째는 식태 제거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 2, 3, 4, 5번 중에 원하는 대로 조합을 해서 식약청에 신고를 하면 신고가 가능한 간단하게 임상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고요. 여기에 없는 효능 효과, 제가 불러드리지 않았던 효능 효과는 다 허가 품목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식약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게 미백 치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리니 치약, 그 다음에 고불소. 여기 불소는 1000ppm까지만 되는데 1000ppm을 초과하는 1450ppm 이런 좀 특수 목적인 치약은 허가 품목으로 진행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금호덴탈에서 사용하는 원료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용상 주의사항을 왜 특별히 표시를 했냐면 이게 어, 저번 달부터 표기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사용상 주의사항.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치약 회사가 이렇게 바뀌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워딩만 바뀌고 옛날에 있었던 사용상 주의사항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표시 방법이 워딩을 식약청에서 저번 달에 바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 재발주가 일어나는 제품에 한해서 이렇게 표시를 할 거고요. 이미 팔고 있는 제품은 유예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품을 뭐 다시 스티커 붙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사용상 주의사항이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제품은 아직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지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제품은 바뀌었네 이렇게 놀라실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약의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치약이라고 했을 때 그 기능을 구현하려면 연마제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불소가 있는 게 더 좋습니다. 과학적으로는. 근데 무불소인 것보다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불소는 선택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면활성제가 있어야지 거품도 잘 나고 상하고 수성인 치약 베이스가 잘 섞입니다. 그래서 양치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치약의 끈적끈적한 점성을 나타내서 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점증제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치약이 이게 기본적으로는 그 실리카나 탄산칼슘 연마제가 들어가는데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해서 뭐 돈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흡연제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게 치약이 금방 바스러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습기를 보존해준다. 그래서 수분제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원료를 녹여야 되기 때문에 용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 화학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크게 연마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실리카가 있고 탄산 베이스, 탄산칼슘 베이스, 탄산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떤 게 탄산칼슘이고 어떤 게 실리카인지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 거의 유통되는 치약 중에 99%가 실리카입니다. 그게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고객들은 무의식적으로 실리카 치약을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물 밝은 치약도 실리카 처방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리카 치약은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약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고 불투명하게도 만들 수 있고 저희가 표현하는 색깔을 자유자재적으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리카는 흡수율이 좋기 때문에 물도 잘 흡수하고 오일도 잘 흡수합니다. 그래서 이게 탄산칼슘 치약
잘못 보관하면 뭐 물 분리 나고 그러는데 실리카는 근본적으로 잘 흡수하기 때문에 물 분리 현상이 없이 균질함 품질로 3년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카는 모래에서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래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입자가 작고 균질합니다. 그래서 탄산칼슘처럼 돌을 깎아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고연마가 아니고 저연마, 중연마에 속하기 때문에 치아를 크게 마모하지 않고 저희가 안심하고 양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마모도는 이 실리카 제조사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꼭 마모력이 높다, 꼭 마모력이 낮다라는 게 제품이 좋다는 뜻은 아니고요. 적당한 마모력이 있어야지 좋은 겁니다. 저희는 지금 물맑은 치약은 프랑스산 실리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뭐 이게 좀 음, 단점으로는 이게 저희가 실리카가 잘 흡수하다 보니까 유도한 거보다는 어, 향이 조금 약하게 표현됩니다. 그리고 잘 계속 흡수하기 하다 보니까 향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약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한 단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탄산칼슘도 있는데 이건 아까 그 광고에 나왔던 페리오 치약 있지 않습니까? 페리오 치약 어렸을 때 저희가 쓰던 페리오 치약은 탄산칼슘 베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카에 비해서 연마력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돌을 깎아서 만든 연마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페리오 치약을 쓰면 뽀드득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연마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치아를 잘 닦아낼 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이게 연마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게 치아 마모가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는 어린이나 노인한테는 좀 부적합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칼슘이 원래 모든 칼슘, 뭐 뼈 같은 거 보면 뼈 색깔이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탄산칼슘도 무조건 흰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탄산칼슘 치약으로는 투명한 치약을 만들 수가 없고요. 색소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색깔을 잘 낼 수가 없습니다. 파란색 색소를 넣으면 파란색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흰색 물감이 들어간 것처럼 파란색 플러스 흰색이 섞여서 무조건 하늘색으로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하는 색깔을 구현도 어렵고 마모력이 강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오일도 흡수하지 않아서 잘못 보관하면 물 분리가 물 분리처럼 보이는 향 분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단점이 시각적으로 좀 안 좋고 그리고 지금 소비자들은 저 어렸을 때와 다르게 치아 저마모를 선호하기 때문에 탄산칼슘 치약보다는 실리카 치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약이 마르지 않게 아까 실리카든 탄산칼슘이든 이게 원료로 봤을 때 하얀색 모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하얀색 모래, 뭐 돌가루 같은 거기 때문에 그냥 물만 넣고 교반을 하면 치약을 짰을 때 금방 마릅니다. 시멘트 마르듯이. 그래서 이런 수분제를 넣어가지고 마르지 않게 해주고 있고요. 여기 지금 고래생협에는 글리세린이랑 나트륨 PCA를 넣어서 치약이 마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계면활성제는 이제 저희가 양치할 때 거품을 내서 불편하지 하지 않게 하는 이유도 있고 그리고 이 성인 치약 같은 경우에는 민트향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민트향은 유성입니다. 근데 치약 베이스는 수성이죠. 그럼 유성하고 수성하고 잘 섞이게 해주기 위해서 또 계면활성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양치할 때 거품만 나는 것이 아니고 입안에 있는 이물질이나 균 같은 거를 회정해가지고 싹싹 씻겨줍니다. 그래서 계면활성제 하나 갖고 세 가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치약에는 뭐 꼭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계면활성제를 이제 크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라우릴 계열이 있고 코코일 계열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SLS 합성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건 라우릴 계열입니다. 근데 라우릴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거는 실제로 팜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팜에서 오는 계면활성제는 라우릴이라는 이름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코코넛 오일 지방산에서 유래한 계면활성제는 원료 이름에 코코일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테지만 그래서 SLS도 천연 유래고 코코일도 천연 유래입니다. 그리고 계면활성제는 천연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합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연 플러스 합성. 그래서 계면활성제는
큰 화학적으로 봤을 때 다 같은 다 합성 계면활성제. 천연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완전히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게 돼버렸는데 지금 시장이 너무 혼탁하게 돼 있는데 SLS도 천연 유래이면서 합성이고요. 코코일도 천연 유래이면서 합성입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SLS는 무조건 합성이고 코코일은 무조건 천연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네, 이건 좀 오해 없으시길 바라시고요. 그리고 그 계면활성제 종류는 실제로 여기 치약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화장품 쪽에는 한 10배 정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약에서 사용하는 계면활성제는 5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 계면활성제 더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치약에는 5가지밖에 사용하지를 않느냐? 계면활성제 중에 우리는 양치할 때 맛을 보면서 양치를 하기 때문에 계면활성제도 특유의 맛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디움 코코일 타우린산 나트륨이 지금 물 맑은 치약에 쓰고 있는데 물 맑은 치약에 쓰는 코코일 계열 계면활성제 중에서 가장 특유의 맛이 없고 거품이 잘 나기 때문에 이 계면활성제는 물 맑은 치약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 보면 코코일 글루타민산 나트륨을 쓸 때가 있는데 여기는 메틸타우린산보다는 거품이 더 적게 납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아니면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계면활성제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계면활성제의 특징이 물을 흡수해서 거품을 만들기 때문에 이게 너무 세정력이 좋은 SS 같은 치약은 거품도 잘 나는 대신 입마른 현상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거품이 잘 나는 거는 세균력도 좋고 라는 뜻이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입안에 있는 습기를 너무 많이 흡수해서 입이 마른 현상이 강해진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코코리 계열은 SLS보다 거품이 적게 나거든요. 그럼 적게 나면 무조건 단점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SS 치약보다는 거품이 적지만 그래서 입마른 현상이 SS 치약보다 덜합니다. 그 단점은 그거죠. 이제 좀 덜 닦이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희가 거품을 적게 내고 그다음 입마른 현상이 적기 때문에 소유 계면활성제도 그 특유의 장점이 있습니다. SS 치약이랑 비교해 보면 확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거품이 많이 나거나 꼭 거품이 적거나 해서 제품에 장단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치약에는 원래는 무색입니다. 그냥 색깔이 아예 없어요. 치약에는. 근데 옛날에는 저 입사했을 때 17년 전에는 치약의 색깔을 빨주노초파란 뭐 무지개 색깔을 잘 내는 것도 연구원의 어, 자질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하루색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천연으로만 색소를 내고 아니면 추출물로 아니면 치약 그냥 원래 색깔로만 색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색소 사용하지 않고 치자색소로도 색을 나타낼 수는 있는데 이게 탁색소만큼 따뜻하거나 밝은 색이 아니고 약간 어둡고 칙칙한 색입니다. 그래서 막상 딱 천연 색소로 해주면 다 원하지 않아서 요즘에는 그냥 색을 빼고 자연색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맑은 치약도 다 자연색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향제는 치약에 특이한 캐릭터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치약은 원래 아까 연마제만 메인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단맛이 있는 원래 기본 맛입니다. 그러면 양치시 할 때 재미가 없잖아요. 한 분간 양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미를 또 주기도 하고 성취감을 주기 위해서 성인차금 민트향이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기호에 맞게 액센트 플레바라고 해가지고 만약 숲속 느낌을 주고 싶다. 그러면 숲속 관련된 향을 섞어서 포르투 민트를 만듭니다. 어, 그- 이게 향의 구성 예시를 설명해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클로브랑 시나몬을 오일로 섞었을 때 그럼 향을 어떻게 만드냐 뭐 이런 식 만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한다라고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물 맑은 치약이 이렇게 돼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치약 개발할 때 향을 섞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플레그랑스 향수에는 뭐 탑, 중간, 뭐 바튼 뭐 이런 게 있는데 미들 바튼이 있는데 치약에는 실제로는 그런 건 없지만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기본적으로 성인 치약이 상쾌해야 되겠다. 페퍼민트를 이렇게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페퍼민트는 약간 쏘는 맛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중화하기 위해서 시나몬이나 유칼리나 스페안피트를 넣어서 그 쏘는 맛을 중화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치약에 캐릭터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냥 민트 향이면 재미가 없잖아요. 거기서 이제 클로브 향을 넣어서 뭐 치과 향이 나게 한다든가 시나몬을 넣어서 계피 향이 나게 하든가 그리고 레몬 향을 나게 하든가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를 부여하기 위해서 탑에는 그렇게 향을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율이 적정하게 맞았을 때 소비자께서 이 치약 양치하는 동안 3분 동안 리치해 맛있어 이런 좋은 품평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게 깨져버리면 텁텁하다 향이 너무 짧게 간다 뭐 맛이 없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이 향은 저희 연구소에서 직접 조향하지는 않고요. 국내나 해외에 이 치약만 전문하는 조향사님이 계십니다. 그 조향사님한테 향을 받아서 저희가 맡아보고 맛을 보고 부족한 부분은 금호덴탈에서 추가해서 블렌딩을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은 요즘 고객님들 이렇게 디테일하게 품평을 해주시거든요. 그 디테일한 품평을 저희가 조금 더 오일을 추가한다던가 다른 향을 더 섞어서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치약으로 이렇게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 치약 베이스는 거의 상향 평준화가 돼 있다고 하면 이게 향을 어느 회사에서 더 맛있게 내느냐, 그러니까 치약 맛집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치약 회사들의 기술이 확연하게 티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치약 맛집이 되기 위해서 이런 향에 관련돼서 교육도 1년에 한 번씩 가서 상료회사에서 받고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블렌딩 해가지고 샘플을 제출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치약이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치약 원료는 각각의 이렇게 패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포대일 수도 있고, 캔일 수도 있고, 드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원료가 각각의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유공약전, 항공약전, 식품 첨가물 공전, 의약예품 규격집, 그 규격집에 맞는 원료인가, 제품이, 그러니까 원료가 문제가 없는가, 다 저희가 실험을 해서 QC를 통과한 원료만 사용하고 있고요. 그 원료를 이제 저희가 연구소에서 만든 샘플 처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레 생협하고 제품 개발을 한다. 그럼 샘플을 제출해 드리고 거기에서 오케이 한다. 그럼 그 레시피대로 저렇게 저울에다 계량을 합니다. 계량을 하고 그 정량을 옆에 있는 치약 교반기, 저희는 3톤하고 3.5톤이 있는데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원료를 투입해서 교반을 합니다. 그래서 치약이 골고루 섞은 다음에 이게 일반 화장품 교반기랑 치약 교반기의 차이는 진공을 잡아줘야 됩니다. 이게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치약이 무한대로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크림처럼 거품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치약 교반기는 진공 상태에서 그 거품을 최대한 빼서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치약이 최대한 밀도로, 그러니까 같은 부피에 많은 무거운 중량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서 진공을 잡아서 기포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다 교반됐으면 저희가 이 튜브에 바로 충전하는 것이 아니고 교반된 것이 제대로 잘 섞였는지, 우리가 들어간 치약의 원래 제품의 점도가 전 제품하고 일치하는지, 이렇게 맛, 향, 점도 같은 거를 충전하기 전에 다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제품이 점도가 낮아지면 점도 조절을 해주고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잘못 넣었으면 폐기하고 다시 만들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품 사고가 나지 않도록 반제품 상태에서 철저하게 QC한 다음에 충전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충전은 이제 그 표시량의 치약을 넣어가지고 밀봉을 해가지고 케이스에 자동 포장기로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충전 포장을 이게 자동화 설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당 약 3,000개가 나오고요. 하루에 한 25,000개 최대 그러니까 제조할 수 있습니다. 이런 25,000개 제조하는 설비가 3개 라인이 있고 평균 2라인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최대 5만 개 정도는 제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제품이 나오면 이걸 연구소에서 랜덤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거 법적
법적 표기의 주성분을 함량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물맑은 치약 같은 경우에는 어, 실리카랑 염화나트륨, 소금이 두 개의 주성분인데 이 주성분이 표시상 90% 이상이 합격인데 그 90% 이상이 나오는지 그리고 저희가 맨 처음에 만들었던 치약의 pH랑 색깔하고 향이 같은지를 그 충전된 튜브로 갖고 와가지고 기기 분석을 하거나 이화학 실험을 분석을 해서 문제없으면 성적서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출고할 때 해당 성적서를 같이 납품일자에 맞춰서 출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의 품질 관리를 전 라인에서 실시간으로 하고 있어서 항상 제품에 문제 없도록 고객님께서 최상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어, 고객, 고객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 게 왜 중요한가라는 그 논문이 있었습니다. 고객 만족도와 또 재구매 간 관계에 있어서 상황적 연구 조절에 관한 효과에 관한 연구 이거에 따르면 고객이 얻고자 하는 욕구가 높게 유지시켜 줘야지 만족감과 재구매가 높아진다라는 논문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치약을 한 번 만들고 납품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고객이 만족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6가지 브랜드 신뢰감 모든 고객님께서 그 불의 생협을 믿고 사는 거잖아요. 크모덴탈을 믿고 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브랜드의 신뢰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이쁘고, 보니까 불의 생협은 천연 유래 성분으로 되어 있네. 그리고 사용해 보니까, 맛도 좋네. 거품도 적당하네. 내가 원하는 효능 효과, 잇몸 질환 예방 성분, 치태 제거가 잘 되네. 아, 그럼 다음에 또 불의 생협 치약을 믿고 써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6가지를 모두 만족할 때 고객이 믿고 계속 재구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호덴탈은 한 번 납품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 고객님들이 믿고 사용하고 할 수 있도록 재구매가 많이 일어나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화전질이 답변 중에 물맑은 치약 시중에 판매하는 치약 제품과 가장 차별화된 강점이 궁금합니다. 이게 원래 제품 소개서에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치약 구성 요소를 설명할 때 간간히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른 치약하고 장점은 이게 무불소 치약입니다. 이게 불소가 물론 과학적으로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거 알려져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독공을 시작한 거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 불소가 무조건 좋으니까 소비자한테 강요해서 이렇게 써라! 이게 아니고, 이제 소비자한테 나는 부불소인 치약을 선택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할 때 둘의 생협 치약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천연유래 계면활성제, 아까 소디움 코코일, 메틸 타우린산 나트륨을 사용했기 때문에 SLS를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입 마른 현상이 적습니다. 그리고 폴리에틸렌 글리콜 1500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케미컬 성분이 빠져 있고요. 나트륨 PCA 액은 특허 성분이기도 하고 이게 아미노산에서 유래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천연 유래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맑은 치약은 필요한 기본 요소는 지키면서 더 천연에 가깝게 만든 치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중에서 화학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다는데 성분이 무엇으로 표시되나요? 아까 표시해드렸던 것 중에 SLS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애매하다고 말씀드렸는데 SS 치약은 팜 유래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천연으로 존재하지 않고 화학적으로 합성을 해야지 SLS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합성 계면활성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저희가 쓰고 있는 코코일 계면활성제도 합성을 해야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코코일 플러스 뒤에 메틸 타우린산 나트륨을 붙여야 되는 상황이 화학적으로 붙여야지 되는 상황이라서 이것도 천연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천연 계면활성제 이런 식으로 표현 안 하고 천연 유래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질문의 의도는 그냥 SLS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는 라우릴 황산 나트륨이라고 표시되고요. 약자로는 SLS라고 표시됩니다. 세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로 제가 코코일 계열이 코코넛 유래 계면활성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코코일이면 코코넛에서 유래한 계면활성제다. 천연 유래 계면활성제라고 워딩이 맞습니다. 천연 계면활성제는 실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연 유래 계면활성제라고 보시면 되고 물 맑은 프로폴리 치약이라고만 적혀있네요. 그리고 둘 다 그렇습니다. 물 맑은 치약이나 물 맑은 프로폴리 치약은 이제 프로폴리스 함량하고 그거에 프로폴리스에다가 향에 그 맞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향 차이다 이라고 보시면 되고 프로폴리스 함량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약은 어떤 게 사용하는 게 좋나요? 라고 하셨는데 어떤 치약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치약은 이게 구강에 맞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난 충치가 많다. 그럼 충치가 잘 되는 치약을 쓰시는 게 맞고 잇몸이 좀 약하다. 그럼 잇몸 질환 예방 성분이 있는 치약을 쓰는 게 맞고 이 기능성으로 자기가 원하는 기능성으로 이렇게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시린이를 갖고 계시다. 그럼 시린 치약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치 후에 개운한 감이 좀 떨어져요라고 하셨는데 이게 약간의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어서 그래서 어린이는 당연히 성인 치약 쓰면 매워요 이러고 하지만 이제 성인 남성인 경우에는 이거 좀 물막이처럼 좀 약한데라고 할 수도 있고 여성인 분들은 적당한데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분이 사용감이 떨어진다고 좀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운한 감이 떨어지는 거는 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계면활성제 이유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워낙 강한 민트향 치약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구례생협 치약은 약간 순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뭐 고객님들이 많은 조합원님들께서 원하시면 더 상세하게 개선은 가능합니다. 프로폴리스는 몇 퍼센트 들어갔나요? 라고 하셨는데, 프로폴리스, 물 맑은 프로폴리 치약 같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국산 2%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폴리스는 건시 건강유성 식품에 항산화 항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2% 들어가 있지만 항균 때문에 뭐 잇몸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기대 효과가 있고요. 실제로는 프로폴리스는 주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광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사용해도 좋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아이들 입에서는 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양을 조금씩 줄여서 이렇게 콩알만큼 먼저 사용해 보시고 그다음에 아이가 적용하면 양을 점점점 늘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이라는 개념이 저희도 둘째가 이제 10살인데 저희 둘째하고 양치를 같이 해보면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는 성인치약을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맵다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저랑 같이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아이들이랑 사용하려면 최소한 초등학교는 들어가야 된다. 뭐 애들마다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6살도 쓸 때가 있고 8살이 쓸 때가 있는데 그 연령대부터 성인 치약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밑으로는 그냥 어린이 치약을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치약과 프로폴리스의 기능적 차이, 약사법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약사법상으로는 차이가 없고, 그래서 물맑은 치약이랑 물맑은 프로폴리스 치약은 약사법상으로만 차이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맑은 프로폴리스 치약은 프로폴리스가 국산 프로폴리스가 2% 들어가 있고, 이게 건강기능성 식품의 프로폴리스는 원래 구강 내 항산화 항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병에 어느 효과가 있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치아 잇몸병이 있으시면, 잇몸병으로 이해할까요? 잇몸병이라고 하시면 사실은 치약은 예방 목적이기 때문에 치료가 잘 안 됩니다. TV 광고하고 있는 이치 잇몸약도 사실은 겉에 잇몸 있잖아요. 우리가 치아를 감싸고 있는 그 표면의 잇몸만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안에 치주골이나 치은염에는 아예 효과가 없습니다.
닦아 쓰는 잇몸 약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예방 목적으로 치약을 사용하셔야 되고, 만약 치주 질환이나 이렇게 진행되셨으면 치약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치과에 가셔야 됩니다. 그걸 추천해 드립니다. 차라리. 그리고 프로폴리스를 사용하면 이렇게 칫솔하고 치아가 순식간에 뭐 이렇게 순간적으로 착색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프로폴리스는 원래 지용성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알코올에 녹여가지고 우리가 먹는 액체로 만든 거라서 이게 수용성인 치약에다 섞어버리면 치약에서는 섞여져 있지만 저희가 양치할 때 이게 지용성인 프로폴리스가 치아나 칫솔을 코팅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코팅이지 착색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색이 칫솔에 스며들거나 치아에 스며드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한번 코팅을 해줍니다. 캡슐처럼. 그래서 이게 프로폴리스 치약 프로폴리 물 맑은 프로폴리 치약 2%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칫솔이 순간적으로 갈색이나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칫솔이. 치아도 내 치아도 이렇게 변색이 되는 게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이건 변색이 아닙니다. 그냥 코팅이 되는 거라서. 근데 저 이거 자꾸 거실려요. 신경 쓰여요. 그러면 그냥 물 맑은 치약으로 한 번 더 양치하시면 칫솔도 하얘지고 치아도 다시 하얘집니다. 네, 그래서 이건 일시적인 코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치약의 거품 효과는 아까 계면항성 이제 설명을 해드렸을 때 거품을 나는 목적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향은 유성이기 때문에 수성인 치약이랑 유화를 시켜줘야 돼서 거품이 나면서 유화가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치아에 있는 이물질이나 세균 같은 거를 잘 닦아줍니다. 네, 그래서 닦이는 목적으로도 하고요. 그다음에 거품이 있어야지 이게 양치 시 침이 줄줄줄 흐르지 않습니다. 입안에 입 표면에 그러니까 입술 부분에 거품이 생겨야지 이게 침이 바깥으로 안 흘러가게 이렇게 방호벽을 쳐주기 때문에 양치 시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품이 아예 없는 거 완전 불편하고요. 거품이 너무 많이 나면 입마름 현상이 있고요. 그래서 물 맑은 치약처럼 적당한 거품력이 있을 때 입도 마르지 아니하고 양치 시 침이 흐르지 않아서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3번인데 13번은 그중에 답변 바로 가능한 것만 하겠습니다. 물 맑은 치약과 가격 차가 많이 나는데 왜 그러냐면 가격 차가 프로폴리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로폴리스가 이게 최근에 벌이 한국에 있는 벌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프로폴리스 국내에서 나오는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비싼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프로폴리스를 가 들어갔다가 잘 알려진 애터미 치약도 0.1에서 0.2%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저희는 이게 물 맑은 프로폴린 2%를 넣었잖아요. 그러면 2% 들어간 만큼 치약의 가격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광고 있잖아요. 정말 좋은데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그런 광고 있잖아요. 이게 프로폴리스 치약이 그런 겁니다. 법적으로는 효능 효과가 그냥 물 맑은 치약이랑 물 맑은 프로폴리스랑 법적으로 표시사항이랑 효능 효과는 똑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약간 다르다는 거죠. 프로폴리스의 항산화하고 항균 효과의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는 프로폴리스 정말 많이 사용해봤고 프로폴리스 매니아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들어가 프로폴리스 치약이지라고 확연히 차이를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의 차이. 그리고 프로폴리스도 특유의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 맑은 치약, 그냥 물 맑은 치약에 대비해서 물 맑은 프로폴리 치약은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 프로폴리스의 진한 맛이 납니다. 요거는 향으로서는 구현이 안 돼요. 흉내가 안 나요. 이건 프로폴리스가 2% 들어가야지 그 맛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 맛과 느낌, 그 다음에 기대 효과는 그만큼 가격 제값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치약은 1회 얼마만큼 사용하는 것이 좋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치약을 적당량을 짜서 사용해라 이렇게 식약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느 게 적당하냐? 그래서 뭐 치과 논문에 보시면 성인 치아, 앞니 2칸,
기준으로 합니다. 네, 그럼 아이는 치아가 작으니까 그만큼 작아지고 성인은 그만큼 커지겠죠. 근데 이제 원래는 옛날에는 칫솔모가 균질했거든요, 크기가. 그래서 칫솔모만큼만 짜세요라고 했는데 최근에 왕타 칫솔 막 엄청나게 긴 칫솔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만큼 짜라고는 또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치아 두 칸이 가장 적당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아 처방전 만드는 과정과 유해 원료 안전 관리 대응법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치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원료는 식약청의 허가 또는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청 법상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 원료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전 유해 성분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부적절하고, 걱정 성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외국에는 다 사용하고 있어요. 방부제, 뭐, 살균제, 뭐, 착색제, 뭐, SLS, 뭐, 다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 소비자들은 싫어하기 때문에 빼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 콜게이트사 거를 직접 수입해 보시는 걸, 수입산을 사용해 보시면, 한국에서 사용하는 줄 아는 색소도 들어있고, 방부제도 들어있고, 살균제도 들어있는데, 그러면 이거 유해한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유해하다라는 표현은 조금 그거는 이제 소비자님이 해주시는 거라고 봅니다. 법적으로는 유해하다고 좀 보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적정 농도에서 소량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해하지 않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함유량으로 식약청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사카린이라든지 파라벤이라든지 사르색소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SLS라든지 이런 건 현재로도 지금 합법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나는 유해돼서 나는 유해하게 느껴지고 나는 내 신념상 이런 케미컬 싫어라고 하시는 우리 고객님들을 위해서 이거를 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빼기만 하면 상관없는데 이제 모 회사들이 이제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약간 지금 공포 마케팅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공포 마케팅에 휘둘려서 조합원님들이 고르신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는 그 신념으로서 저는 이 케미컬 성분이 싫다라고 하시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는 제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세척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치약이 이렇게 파이프 라인으로 이렇게 따라서 펌프를 통해 파이프 라인으로 통해서 저희 충전기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이게 뭐 국자로 퍼거나 뭐 삽으로 펀다 그런 방식이 아니고 관으로 통해서 파이프 라인을 통해서 치약이 이송이 되고 충전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물 맑은 치약이 끝난다 그러면 파이프나 펌프에 그 치약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를 분해해서 세척하지 않고는 다음 제품을 충전할 수가 없습니다. 교반도 마찬가지고요. 교반기에 치약이 덕지덕지 묻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세척하지 않으면 혼입이 되는 거죠. 만약에 국수 치약을 만든 다음에 세척하지 않고 물 맑은 치약을 만들어 버리면 물 맑은 치약에 부수가 들어가 버리는 그런 당연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모두 교반기 같은 경우에는 물로 다 세척을 합니다. 교반기에 치약을 다 이송한 다음에 교반기 안에 물을 가득 채워요. 그 다음에 교반을 하고 그리고 한번 세척을 한 다음에 워터건이라고 있죠. 그 자동차 할 때 뭐 그 고압 세척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쏴가지고 골고루 다 교반기 안을 세척을 하고요. 파이프 이송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충전이 끝나면 모든 파이프를 다 분해를 합니다. 저희 이렇게 파트별로 이렇게 조인트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부분으로 그 조인트 부분을 다 풀어가지고 솔로 다 밀어서 치약을 다 물로 헹구고 있고요. 충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분해합니다. 분해해서 깨끗한 상태에서 다음 치약을 충전을 합니다. 교반도 하고요. 네, 그러면은 그 뒤에 질문하신 팜 오일, 코코넛 오일, 유래 계면 활성제 모두 천연 유래 합성 물질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안정성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네, 이게 안정성은 별도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W 그린 등급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물 맑은 치약에 사용 합포일 메틸 파오린산 나트륨 요거는 EW 사이트에서 그린 등급이고요.
근데 재미난 거는 그 SLS도 그린 등급입니다. 그래서 근데 SLS는 너무 안 좋게 알려져 있는데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여태까지 저희가 그 럭키화 그리고 옛날에 그 콜게이트사에서 맨 처음에 치약을 만들 때 SLS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치약 계면활성제는 SLS다라고 알려져 있어가지고 모든 과학자들이나 모든 실험하는 사람들이 그 계말성제가 얼마나 유해한지 무해한지를 SLS 쪽으로 많이 실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SLS에 관련된 부작용, 뭐 그 뭐죠 유해성 이런 걸 실험을 엄청나게 많이 돼 있어요. SLS도 엄청나게 풍부해요. 근데 그 외의 계면활성제는 아직 아무도 실험을 안 했어요. 그래서 EW에서 어떻게 스코어를 판정을 하느냐? 우선 그린을 주고요. 그 다음에 유해성이나 부작용이 발생하면 옐로우, 레드로 내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코코일 유래 계면활성제는 아직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린 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연 유래라고 해서 다 그럼 안전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 샴푸에 보면 코카미도 프로필 베타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코카미도 프로필 베타인 코코일로 시작해서 했기, 했기 때문에 그럼 코코넛 유래 계면활성제라서 다 안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 뒤져보시면 코카미도 프로필 베타인은 좀 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코코넛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고 코코넛 뒤에 뭘 붙이는 거에 따라 유해성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는 글루타민산 아니 코코일 매트 타우린산 나트륨을 사용했는데 타우린산 나트륨을 합성했을 때는 안정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성분을 붙여버리면 유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코넛이 유해하느냐, 라우리를 유해하느냐 그 개념이 아니고 뒤에 뭘 붙이느냐에 따라서 유해할 수 있고 유해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저희 치약은 EW 그린 등급을 확인하고 개발했고 그리고 그 중에 원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중국산 실리카도 있고요, 인도산 실리카도 있고 그 중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제품 중에 가장 안전하고 유럽산 원료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리카는 프랑스산 실리카를 사용하고 있고요. 소금은 그 동해에서 정제한 한국산 소금을 사용하고 있고 핀란드산 자일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일톨은 사실 중국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요. 하지만 자작나무로 만든 핀란드산 자일톨을 저희가 선택을 했고요. 향료사도 한국 향료사가 있고 여러 향료 회사가 있지만 세계 5위 안에 드는 독일 심라이지사의 오파민트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건 해당 화면은 저희 원료 구매할 때 받는 성적서입니다. 그래서 성적서 왼쪽에 보시면 실리카 부분에 빨간 표시로 프랑스라고 써 있죠. 그래서 저희는 프랑스산 실리카를 사용하고 있고 오른쪽은 자일톨입니다. 다니스코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만 핀란드산 자일톨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생산국 핀란드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오리진까지 그러니까 제조국까지 검증된 원료만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게 옵타민트라는 독일산 향료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점원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신라이즈 독일산 옵타민트를 저희가 직접 투입을 해가지고 물맑은 치약 만들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소금을 아무 소금이나 쓰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정제 소금으로 가장 품질이 잘 알려져 있는 한주 소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주 소금을 선택한 이유가 여러 가지 불순물을 잘 걸러내는 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최대한 많이 걸러서 정제된 소금 외에는 다 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거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소금입니다. 그래서 저희 치약 갖고 미세 플라스틱 실험하셔도 불검출일 겁니다. 한주 소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다음이야. 그래서 걱정 성분 첨가입니다. 이게 저희 여러 가지 요즘에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런 검증된 원료를 사용해야지 이런 걱정 성분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무불소를 첨가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한때 저희도 좀 애먹었었는데 MIT, CMIT는 이나 트리클로로산, 염화 벤조이코늄, 염화 세트피리드늄 요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부제에는 벤조산 방부제랑 파라벤 방부제 7종이랑 그런 소르빈산 칼륨 아예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금호는 물 맑은 치약은 어떻게 방부 역할을 하나요? 저희 소금이 들어가 있거든요. 소금이 천연 방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방부제를 넣지 않고 그리고 민트가 또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민트 성분이. 그래서 특별한 화학적 케미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카린 넣지 않고 저희는 그 스테비아에서 유래한 천연 감미제를 사용해서 사카린 대신 감미를 하고 있고요. 메탄올하고 포르말데히드 이런 케미컬 성분은 그러니까 함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예 첨가가 아니고 아예 함유가 되어 있지 않고 납, 비소, 중금속도 원래는 시각청 약사법상으로는 이게 규격이 없지만 저희는 불검출 나오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당 성분을 뭐 시험연구원에 만약에 의뢰하시면 전부 다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거 전부 다 불검출이가 나올 겁니다. 물맑은 치약 효능 효과는 충치 예방이 되고 이르시기 유지하고 구취 제거를 하고 소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잇몸 질환 예방 성분합니다. 그리고 실리카가 들어있기 때문에 덴타타입 실리카라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주성분에. 그래서 그 치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 유래 치약으로 치약을 만들어도